여론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독 수도권의 이 한강 벨트를 따라서 격전지가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결과치는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선거까지는 아직 그래도 2주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현재 여론조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 지역 저희가 오늘 준비해 놨습니다. 먼저 치열한 격전지 중 한 군신 서울 동작을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류사명 후보가 맞붙습니다. 동작을 나경원 후보가 44%, 류사명 후보가 34%, 두 후보의 표차는 지지율 차이는 10%포인트 차이입니다. 이 동작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현역 이수진 의원이 현역인 지역인데, 희한하게 현역은 쏙 빠져있는 선거라는 점도 특이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수진 의원에게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 이 지역을 내주었고 다시 탈환에 나서려는 나경원 후보입니다. 반면 현역이 있는 이수진 의원이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도부는 현역 이수진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사실상 이 신인인 류사명 후보를 이 지역에 나경원 후보의 대항마로 공천을 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도 이 동작을을 찾아서 나경원 후보와 류사명 후보를 지지 유세한 바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 필승 카드를 꺼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들은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역 이수진 의원이 있지만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수진 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먹힐까를 여론조사도 몇 번 좀 돌려봤던 것 같고, 저기에 약간 뭐 추미애를 넣을까 뭐 뺄까 뭐 이런 것도 하다가 꺼내들은 카드가 류사명 카드인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희 결과를 보면 이제 카드를 잘못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요, 총선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랬지 않았어요? 이수진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3, 4%만 더 올려라.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하면 나경원 후보보다 좀 더 높았던 걸로 보여요. 그때 여론조사는 이수진 나경원이 그래도 비등비등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3, 4%만 더 높이면 나경원이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류삼영 후보하고 10%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약간 의아했어요. 저기를 차라리 추미애, 전현희 그런 선수들을 출격시키면 사실은 굉장히 핫하면서도 박빙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될 텐데, 갑자기 울산에서 서장했던 류삼영 후보를 왜 저기에 투입했을까 좀 의아했는데, 아마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이 있었겠죠. 뭔가 또 새로운 인물,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막 서장들 회의도 모집하고. 선명성. 그렇죠. 이게 선명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여기서 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본인의 좀 책임론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판하러 가면서도 동작을 들렸다가 하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별다른 이제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동작을에서는 특히 지금 현재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또 하나의 격전지 보겠습니다. 이번엔 서울 중 성동갑입니다. 윤희숙 후보와 전현희 후보가 맞붙는 이곳, 윤희숙 후보가 27%, 전현희 후보가 43%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한때 임종석 전 실장에게 이 지역을 주냐 마냐를 두고 공천 잡음과 파동이 일었지만 결국 전현희 후보를 주기로 결정을 했고, 임종석 전 실장도 받아들인 상황. 초반에는 다른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상당히 비등비등한 여론도 나왔는데, 현재 이 여론조사에서는 전현희 후보가 43%로 앞서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 조사만 보면 차이가 나 있네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전현희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강벨트도 그렇고 수도 서울 대부분의 선거구는 다 오차 범위내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조사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좀 나 있을 뿐이고요. 워낙 그 보수나 진보의 기본 지지층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차이를 가지고 안일할 수도 없고 실망할 수도 없는 결과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2주 이상이 남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그래서 늘 긴장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동작 같은 경우에도 뭐 역으로 상당히 뒤지는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많이 따라잡고 있다. 공천이 좀 늦었고 아무래도 신인이고 이수진 의원이라는 현역이 배제된 후유증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도권 선거 자체가 조금씩 2월보다는 좋아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가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정책을 이 대표가 화답하는 의외의 장면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자녀들을 3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거 좋은 정책이다 라며 화답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4인 가구 100만 원 정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한 6개월 동안 안에 다 쓰세요 라고 하면 온 동네 매출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 가구당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지급했더니 경제가 확 살아났죠. 지금이 그런 걸 할 때입니다. 가구당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하는데 예산 13조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책을 칭찬하면서 다시 한번 4인 가구 1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여선호 행정관님이 이제 우리 또 청년 세대를 대표한 정치인인데 아기 몇 혹시 하나입니다. 결혼하셨어요? 네네. 아기 하나 있구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책 공약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기를 더 낳아야 되나? 최근에는 어느 기업에서 그 아기 세 번째인가요? 낳았더니 1억을 줬다는 이야기 세금도 있잖아요. 안 뛴다고 하고. 네, 저희 집에 아기가 둘이거든요. 네, 하나 더 낳으셔야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만 더 낳으면 애 셋 모두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여보? 네,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도 화답한다, 칭찬한다. 오랜만에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민주당 찬성하는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정책을 냈던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인구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예. 진짜 과감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입 신고를 하면은 무슨 거기 상금을 주고 축하금을 준다는 거예요. 전입 신고만 해도. 이렇게 지금 이제 특히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제 인구 절벽, 인구 위기가 굉장히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위기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번에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이제 내놓은 것처럼 이번 총선 기간에 이렇게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공약들이 실제로 나오고 선거 끝나고도 이게 잘 실행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예.